안녕하세요. 이번에 HLB가 확보한 CAR-T 기술은 꿈의 치료제 기술입니다. 왜 그런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CAR-T 치료제는 바로 이름이 킴리아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2021년 3월 5일에 기사가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환자들을 고쳤길래 이렇게 꿈의 항암제라는 표식이 붙었을까 보면요, 킴리아는 적응증이 바로 혈액암입니다.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적응증인데요, 대부분 표준 항암 화학요법으로 치료가 되는데 일부 환자들은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재발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환자들 중에서 조혈묘세포 이식 등의 2차 치료에도 실패한 경우에는 기대 여명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치료가 스탠다드한 치료로 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환자들이 킴리아를 쓰게 되면은 완전간해가 돼버립니다. 완전간해 됐으니까 뭐 치료가 된 거죠. 그래서 장기 생존은 물론 일상 복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옵션이 바로 킴리아입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킴리아 치료를 받고 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일상 복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가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것을 한 방에 치료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꿈의 항암제,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번에 CAR-T 치료제가 나온 것은 킴리아인데, 요것은 최초의 CAR-T 치료제입니다. 굉장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투여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치료로 장기 생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원샷 항암제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약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서 고군분투해서 싸워서 암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치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CAR-T 치료제는 킴리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뭐 주사기 꽂아가지고 넣어주는 거겠죠. 여기 보면은 킴리아라고 적혀 있고요, 요 위에 거는 한국말로 티산질레 루셀이라고 하는데 성분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네임이 킴리아고 성분명이 요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휴먼 T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은 노바티스라고 회사의 이름도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킴리아는 환자에서 일단 T세포를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채취한 T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하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가 발현될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재조합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자기 거만 쓰기 때문에 1인 맞춤형 항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죠. 우리가 면역 항암제의 개념을 생각해도 우리 몸에 있는 T셀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그 강력한 T셀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암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위장술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우리 몸을 속여서 암인데도 암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한 T세포에게 확실한 단서를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얘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T세포 표면에 특정 암세포를 가리키는 항원이 인지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요, 카라는 말이 리세터라는 말입니다. 리세터는 수용체죠. 항원을 인지하는 게 리세터입니다. 지금 T세포는 리세터가 없어가지고 바로 앞에 암이 있어도 인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CAR-T는 우리가 로보캅을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요런 리세터를 붙여주는 겁니다. 발현될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재조합시켜서 이 T세포의 표면에 요 항원을 인지할 수 있는 손가락을 딱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나다니다가 암세포의 항원이 보이면은 잡겠죠. 예전에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지나다니다가 이 항원을 인지하면은 바로 잡아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공격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는 장님이었던 T세포에게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손을 붙여줘가지고 지나다니다가 암세포가 보이면은 이제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잡히면 일단 죽이는 거죠. 그러면은 치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개념들로 치료제들이 개발이 된다면은 아직 치료가 되지 않았던 암들도 특정 항원들이 있다면은 그 항원들을 타겟하는 리세터를 붙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러한 암들도 다 정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항원을 인지할 수 있게만 리세터를 붙여주면은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겠다. 그 중에 일단 첫 번째 성공한 게 킴리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는 공격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공격력은 굉장히 강력한데 몰라서 못 잡았던 거죠. 범인을 알려주기만 한다면은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입니다. 물론 이제 킴리아 같은 CAR-T 치료제는 또 단점이 있죠. 공격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T세포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T세포가 암세포만 딱 골라서 잡으면 되는데, 혹시나 우리 몸을 조금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작용 기전으로 단 한 번의 치료로, 이것만 봐도 우리 몸의 T세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죠. T세포가 칼하는 것만 딱 붙어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T세포가 굉장히 강력하다. 다른 치료 옵션이 없는 말기 혈액암 환자들에게서 완전간의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다.
자, 이러한 킴리아의 작용 기전과 같은 카티 기술을 HLB 그룹이 확보를 했고요. HLB 그룹이 확보한 기업의 플랫폼 기술은 여기서 한층 더 진보된 KIR 카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고,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내 설립한 생명공학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에 있는 박사님들은 바로 킴리아의 개발자들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여기 보면요, 노바티스가 개발한 킴리아는 바로 펜실베니아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의 결과에 기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노바티스랑 펜실베니아 대학이 같이 연구를 한 건데, 자, 여기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이 바로 HLB 그룹이 인수한 회사가 있었던 그 펜실베니아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카티 치료제를 개발한, 킴리아를 개발한 사람들이 있었던 대학이 펜실베니아 대학이고요. 당연하게도 펜실베니아는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자원이 굉장히 많겠죠. 보면요, 카티 부문 최다 특허를 보유한 펜실베니아 대학, 이 대학도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의 5.7%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킴리아가 펜실베니아에서 나온 거잖아요. 펜실베니아랑 노바티스랑 같이 협력해서 나온 게 킴리아인데, 자, 킴리아를 개발한 칼준 박사는 임상 및 기술 자문으로 있고, 여기에 마이크 밀론 박사는 실제로 공동 창업자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꿈의 치료제라는 킴리아를 개발한 그런 주역들이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에 있다는 건데, 그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를 HLB가 최대 주주로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지금 킴리아를 개발한 요 사람들은 몸값이 엄청나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HLB 그룹이랑 함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많은 기업들,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있겠는데 HLB 그룹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서인지, 이분들이 HLB 비전을 보고서 선택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HLB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는 어떠한 굉장히 뛰어난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떤 성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가 시가총액이 560억 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준 이유가 바로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평가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임상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었느냐, 킴리아 임상시험,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상시험인데, 자, 여기 보면요, 킴리아 투여 3개월 만에 ORR이 53%, 완전 간회가 39.1%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40%가 완전 간회로 들어가 버린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ORR 하면은 PR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킴리아는 완전 간회가 40%를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것을 볼 수 있고, 자, 또 다른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킴리아 투여 3개월 만에 82%가 완전 간에 도달하거나 불안전 혈액 수치 회복을 보이는 완전 간회를 달성했습니다. 무려 82%. 우리가 뭐 DCR 같은 게 82% 도달했다, 그거는 CR, PR, SD 전부 다 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 간에만 해가지고 8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그동안 엑스트랙을 봤을 때 이런 숫자들은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완전 간에가 무려 40%, 뭐 82%, 이런 것들은 굉장하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치료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기술이 바로 카티 기술이다.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킴리아는 두 임상연구 모두에서 반응 지속기간 및 전체 생존율이 아직 중앙값에 도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킴리아 치료 후에 반응을 보인 환자들이 아직까지도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약은 OS가 도달하지 않죠, 중간값에. 왜냐, OS는 사망을 해야 되는데 완치가 돼버려서 일상생활을 하니까 사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값에 도달할 수가 없죠. 기대 여명만큼 살고서 죽으면은 그때 이제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약이 임상시험에서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 기술, 카티 치료제 기술을 HLB 그룹이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